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 우리 이제 새로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나드 스파우스키의 소셜 링귀스틱 이 책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중간고사 받고 그리고 그 크람시 책은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이링구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Chapter 5, Bilinguals and Bilingualism. Chapter 5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Language and Culture Connection 공부를 할 때 Socializing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습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사회와도 그러니까 동시에 그 소셜라이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소셜라이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되고 또 언어 습득을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소셜라이징을 하는 스킬을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랭귀지 컬처 공부할 때 했었던 내용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면은 매우 신기한 어떤 내용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그 conversation 룰과 pragmatic 룰을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나서는 처음에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고 형이 얘기하는 거 듣고 누나가 얘기하는 거 듣고 또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듣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뭐 베이비니까 뭐 본인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뭐 주변에 모든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제 소리와 어떤 그 언어와의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 언어라는 것이 형이 쓰는 말과 또 엄마가 쓰는 말과 되게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뭔가 어떤 버라이어티한 랭귀지가 좀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내가 이 말을 하면 될까? 언제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될까? 언제 내가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언제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 게 좋을까? 좀 언제는 목소리를 좀 크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분명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룰을 아이들이 습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사용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성을 govern하는 어떤 소셜 룰, 어떤 문화적 룰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pragmatic 룰이고 우리가 언제 어떤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conversation 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면서 습득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conversation rule, pragmatic 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conversation rule, pragmatic 룰을 first language를 습득할 때, second language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bilingual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use of language 그래서 그냥 언어를 그냥 simply grammatically correct한 pronunciation이 clear한 것을 얘기한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 conversational rule과 또 활용론적 pragmatic rule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언어를 제2외국어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링구얼이라고 한다면은 first language 뿐만이 아니라 second language에 있어서도 conversation rule과 pragmatic rule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bilingua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language acquisition과 동시에 우리는 language
소셜리제이션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이링구얼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링구얼에 있어서의 랭귀지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두 언어를 two language separately 이렇게 separate된 그것을 keeping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한테 first language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한테 second language를 사용하고 언제 내가 first language를 사용하고 어떤 도메인에서 second language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아주 quickly 사용을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용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language socialization이 되어 있는 바이링구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링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knowledge, language knowledge뿐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ability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이링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func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second language에 있어서 func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말할 때는 뭐 first language를 쓰고 reading and writing은 second language를 쓴다든지 reading and writing은 first language를 쓰고 speaking은 second language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one language for certain skill and the other language for another skills 이런 식으로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은 internal function에서는 내가 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는 뭐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external한 function을 사용을 할 때는 또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one language에서 the other language의 translation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또 도메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도메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아주 quickly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bilingual person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two language를 사용하는 이 bilingual의 그 language use는 보통 도메인에 따라서 considerably 굉장히 그 생각을 해서 이 도메인에서는 first language, 이 도메인에서는 또 다른 도메인에서는 second language를 아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이링구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first language, second language, language를 그냥 유창하게 사용한다, 뭐 발음이 좋다, 문법이 정확하다라고 했을 때 바이링구얼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링구얼은 이런 language socialization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이링구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링구얼은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compound bilingual이 있고 또 하나는 coordinate bilingual이 있어요. compound bilingual은 two language가 매우 closely connected 됐어. 두 language가 굉장히 closely connected 돼서 한 language가 또 다른 language 다음으로 이제 학습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한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Korean language acquisiti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econd language를 acquisi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one context에 있기 때문에 한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펜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펜이란 말이야. 한국말로도 펜이고 영어로도 펜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펜 하면은 그냥 one mean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In Korean, in English. 근데 coordinate bilingual 같은 경우는 two language가 two mean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one language는 one context에서 배웠고 the other language는 another context에서 배웠어.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meaning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watermelon 했을 때 내가 watermelo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watermelon에 대한 meaning 시스템을 내가 한 가지로 가지고 있다면 나는 compound bilingual이야. 근데 내가 watermelo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 워터멜론이라고 했으면 나는 이런 워터멜론이 생각이 나. 근데 수박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이런
것이 생각이 나. 그렇다는 것은 수박이라고 코리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미닝 시스템 생각이 나고요. 워터멜론이라고 했을 때 in English 이런 미닝 시스템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two separate context에서 two meaning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는 coordinated bilingual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compound bilingual은 watermelon, 수박 다 똑같은 meaning 시스템 안에 있단 말이야. 난 미국에서만 살았어. 그래서 난 이런 수박을 본 적이 없어. 미국 수박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watermelon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watermelon은 한국어로 수박이야 라고만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는 totally 엄마랑 얘기할 때는 수박이란 말을 쓰고 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watermelon이라 쓰고 아주 쉽게 two language 왔다 갔다 쓰면 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compound bilingual이라는 거예요. 응? 두 가지 미닝 시스템, 두 가지 language를 사용하지만 하나의 미닝 시스템만 가지고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bilingual이 two mean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one mean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different context에서 two language를 배운 사람이 있냐 one context에서 two language를 배운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bilingual이 two type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ilingual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 bilingual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보통 언어적인 접촉의 하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두 가지 언어가 접촉이 돼가지고 그 두 언어를 습득을 할 때 보통 바이링구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링구얼들은 항상 어떤 고충이 있냐면 interference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돼요. interference는 언어적 방해야. 그러니까 내가 first language, second language 두 가지 언어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두 언어가 조화롭게 처음부터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두 언어가 서로 부딪혀. conflict이 생겨요. 두 언어가 컨택트가 생기면서 언어가 접촉이 생기면서 두 언어의 충돌이 생기게 돼요. 이 충돌 때문에 우리는 interference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언어적 방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이제 언어적 방해가 phonologically 나타나기도 하고 syntactically 나타나기도 하고 semantically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phonologically 나타난다는 것은 이 발음상의 어떤 방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 동영상 우리 살짝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치니입니다. 저는 다음 달에 가족을 보러 미국에 갈 계획이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 배우기 시작한 후에 제 영어 발음이 완전 이상해졌어요. 영어는 제 모국어인데도 머릿속에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 가족이랑 이야기할 때 저에게 영어 못해? 발음이 이상해! 라고 많이 해요. 발음 차이 한번 보실래요? 오케이. Hey. Hi. I don't know. I don't know. Yeah, that's cool. Oh, that's cool, that's cool. No, it's okay. No, it's okay. No, it's okay, it's okay, it's okay. Really? Really? Oh, thank you. Oh, thank you. Ace. Oh. Ah. Nah,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Bye, see ya. Bye-bye, see you. Bye. Bye. 저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전 영어 잘하는 네이티브인데? 네이티브. 여러분 혹시 서울에 좋은 영어 학원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민망해. 아무튼 이 동영상을 카스, 트위터,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에 마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 maybe 다음 주 I don't know but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나요. 오케이? 바이. 잘 보셨죠? 그 동영상에 그 재밌죠? 그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본인의 그 잉글리시의 포넴, 그 phonologically 자꾸만 바뀌어가는 것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phonological interference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syntactic interference는 예를 들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가 영어를 쓸 때 syntactically 한국어적인 그 순서가 먼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한국말을 하는데 자꾸만 나 먹었어. 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syntactically 방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semantically interference라는 것은 의미론적인 방해 현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뭐 jumper. 그러면은 jumpe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런 jumper 이렇게 잠바 같은 거를 점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점퍼를 하면은 우리 뭐 점프하는 사람, 잉글리시에서는 점프하는 사람을 점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점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론적인 서로 막 충돌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방해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처럼 interference가 생기게 되는데 이 interference는 어떤 잘못된 현상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바이링구얼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피어런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컨택을 통해서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피어런스가 더 넘어서 우리는 뭘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이제 코드 스위칭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제 방해가 이제 넘어서 이제 그걸 극복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언어를 스위칭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또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코드 스위칭을 하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코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자파니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solidarity를 형성하기 위해서 코드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믹싱과 코드 스위칭은 좀 달라요. 코드 믹싱은 뭐냐면 바이링구얼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interference라고 했어요. 그쵸? 방해 현상인데, 그 바이링구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코드 믹싱이야. 이 믹싱은 뭐냐면, 내가, one code, 그러니까 one language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이 안 나, 어떤 단어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코드를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믹스를 하는 거지. 내가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그 코드를 믹스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이 퍼펙트하게 되기 전 단계에 이 랭귀지 컨택을 하면서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고 코드 믹싱이라는 거 생겨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퍼펙트한 바이링구얼이 되게 되면 내가 의도적으로 코드 스위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스위칭과 코드 믹싱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 스위칭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워드를 센텐스 안에서 또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고요. 내가 막 영어를 쓰다가 한국말을 확 바꿔서 쭉 한국말을 쓰다가 또 훅 바꿔서 영어로 쓴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 센텐스 자체를 스위칭하는 경우도 우리는 코드 스위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스위칭을 하는 그 이유는 저번에도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easy availability, 그 다음에 나의 solidarity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코드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메인의 그 디퍼런스 이펙트로서 코드 스위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있어. 뭐 의사야, 내가 교수야. 그러면 이 프로페셔널 필드에서만 사용이 되는 자르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르곤은 내가 세컨 랭귀지에서만 나타나는 그 자르곤이 있어. 응? 그러면은 그 자르곤을 예를 들면 battery라고 해. language battery. 그러면은 그건 language assessment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나의 그 language testing field에서만 사용이 되는 wording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워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도메인에서만은 이 나의 프로페셔널 필드에서만큼은 내가 세컨 랭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 디퍼런스에 따라서 나의 코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metaphorical switching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의 social attitude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영어를 막 사용을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 너무나 반가운 거죠. 그래서 난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간의 친밀한 어떤 나의 긍정적인 소셜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는 영어를 막 사용을 하다가 한국어로 스위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 같은 멤버십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이런 solidarity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metaphorically 스위칭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metaphorical switching이라고 하고 코드 스위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링구얼은요, 이 사회 언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바이링구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언어만을 아주 완벽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뭐 언어를 유창하게 발음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바이링구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바이링구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스피치 커뮤니티에서 어떤 특정한 스피치 커뮤니티에서 그 사회에서 이제 operate 되는 그 스피치 커뮤니티의 본성, 네이처를 완전히 이해해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socially, language socialization이 완성됐을 때만이 우리는 바이링구얼리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